예, 오늘은 이제 유체역학입니다. 흐를 유자죠. 흐르는 어떤 유체. 그래서 열역학은 열을 어떻든 에너지란 것은 열이죠. 열이 이제 에너지니까 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합니다. 파이프나 닥트나 또 어떤 전열은 열 이동은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닌데 어떻든 주로 유동, 열이 유체, 물이나 증기나 공기를 통해서 열이 어떤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소비처로, 그죠? 어떤 공급체의 소비처로. 그래서 유체를 모르고는 또 유체 쪽에서도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는 게 많죠. 유체가 흘러가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요. 왜? 압력 강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압력을 올려주는 펌프나 가스 유동, 압축기도 되겠지만 펌프나 팬, 송풍기 같은 게 이제 그죠? 유체를 이송시키는 장치인데 어떤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것은 뭔가 그 배관에 혹은 닥트의 저항을 줄인다는 게 상당히 있고요. 이제 줄일 수가 없을 때,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을 때는 대부분 에너지는 풀로 전격 출력으로 운전할 때는 에너지 절감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기 성능 자체가 성능이 고효율, 우수한 성능의 기기가 에너지를 절감하겠죠. 시스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에너지 절감하는 것은 부분부하 운전입니다. 유량을 줄인달지 부하가 약간 그 출력이 줄여졌을 때 단순히 그냥 막 때려 막아가지고 밸브 잠그고 댐퍼 닫고 막 이렇게 좀 무식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지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적게 필요하면 내가 적게 줘야 돼. 그죠? 나는 많이 주는데 중간에서 그냥 때려 막아서 저쪽을 적게 주면 그건 에너지 낭비죠. 그죠? 적게 필요한 데는 내가 적게 주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스피드 컨트롤입니다. 모든 거는 속도를 회전수를 줄이고 그래서 결국 내가 출력을 줄이면서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죠. 그죠? 그럼 유체에 대해서 알아요. 유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요. 항상 열도 이제 처음에 정의가 있었지만 유체가 뭐냐? 정의가 있어요. 학문적인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체는 그냥 흐르는 물질이다. 그러면 유체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흐르는 물질이다. 우리가 볼 때는 유체인데 일반적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정의는 전단력이 나와요. 자, 아무리 전단력이 작용하더라도 전단력에도 정지할 수 없어요. 전단력에 견디지 못해요. 아무리 전단력에도 정지하지 못하고 유동한다. 그죠? 저항할 수 없다 이거는. 저항. 있는 물질이다. 다른 말로 전단력이 일단 작용하면은 흘러요. 유동한다. 변형한다.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형, 유동한다. 이런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전단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참 갑자기 전단력 뭐 자른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어떻든 우리가 이 교탁도 그렇고요.
고체 같은 경우는 두 개 물질이 어떤 붙어 있다 보세요.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지만 전에 한번 얘기한 게 있어요. 비슷하게. 이게 물질이, 그러니까 입자가 원자나 분자가 붙어 있어요. 굴러가지 않죠. 마치 본드 칠하듯이 굴러가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힘을 가야 굴러갑니다. 그죠? 그러나, 이게 이제, 그래서, 대부분, 이 고체가 파괴될 때는, 뭐 수억 개가 이렇게 있겠죠. 뭐 분자나 원자가, 그죠? 그러면은 한번 간단하게 전단력이 뭔지를, 전단력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고체입니다. 고체. 이 땡기면은, 견디에 버틴다는 얘기죠. 버틴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버틴다는 얘기는 내력에 저항한다. 아니, 뭔가 강도가 있다는 얘기죠. 강도. 그 강도는 물론 전단 강도도 있고요. 인장 강도. 인장에 저항하니까 인장 강도가 있다니. 인장 강도가 있다. 만약에 이걸 누른다면은 파괴 안 되죠.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누르면 파괴되겠지만, 그러면 파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견딘다는 얘기죠. 이 재료가 외력에 버틴다, 견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체가 아니라 액체다, 유체라면은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작은 외력에도 견딜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전단력이란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유체는 아무리 작은 외력, 힘이 작용해도 그 힘에 스스로는 저항할 수 없어요. 그럼 왜 하필 전단력이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전단력. 자, 봅시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설명이 잘 돼야 되는데. 물질이 뭐 있다. 그러면 이걸 당기면은 어떤 단면에 대해서 이것들이 서로 분장한 인력이라 할까요? 인력으로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당겨도 한 마리야 얼마 안 되겠지만 수억 마리면은 상당한 큰 힘을 견디겠죠.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당기면은 이게 완전히 일자로 분리가 돼버리면은 그때가 인장 강도네. 그때까지 견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분리되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엿가락처럼 늘어나죠. 대부분, 그죠? 연성재료라고 하는 게, 물론 분리되는 것도 있어요. 유리 같은 거, 그죠? 분필도 취성재료입니다. 땡기면은요, 안 늘어납니다. 똑 부러져요, 그냥, 그죠? 해볼까요? 아까워서 못하겠는데, 하여튼 똑 부러져. 이런 것들은 취성재료입니다. 부러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거죠, 그죠? 그럼 연성재료는 늘어납니다, 그죠? 엿가락처럼. 그럼 그게 뭐냐? 취성재료는요, 이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연성재료는 굴러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내가 손을 이렇게 지금 힘을 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누가 와서 이걸 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대부분은 못 떼요. 해보세요. 나중에 여기서는 시간 없으니까 머리에다 텔레비도 나왔어요. 텔레비도 이거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나오더라고요. 벌써 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자가 되고 있는데 건장한 남자가 이걸 못 뛰더라고. 왜 그럴까요? 근육의 힘이라는 것은 이 근육의 힘과 이 근육의 힘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건 약하고 이건 강하니까 뛸 수가 없죠. 못 뛰어요. 뛰는 방법은 뭡니까? 비틀어야 돼. 그죠? 비튼다는 얘기는 전단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전단에는 보통 약해요. 전단에 왜 약할까? 보통 철 있죠. 철. 강배랄. 철에 보면은 연강이 있고 주철이 있습니다. 그죠? 연강과 주철의 차이는 뭐냐? 탄소 함유량의 차이. 0.04%
탄소 함유량의 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탄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실은. 탄소라는 것은 엄청, 제가 이 존재하는 원소 103개 뭐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가장 가치가 있는 원소를 뽑으라면 저는 탄소를 지목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수신데 탄소는 널려있는 탄소, 그거 비싸지도 않는데, 환경 오염 안 되고, 그죠? 근데 그게 탄소가 또 다이아몬드도 된다는 건 아시죠? 그거보다도 탄소는 생명 현상을 나타냅니다. 생명체 구성 요소고, 왜 생명체 구성 요소냐면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4마리입니다. 4마리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진성 반도체도요,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이 4마리거든요.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탄소 반도체는 못 봤습니다만은. 이 4마리라는 것은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5마리였다면은요, 8마리 되려고 3마리를, 전자를 끄자고 와야 돼. 산화랄지, 그죠? 한쪽으로. 근데, 만약에 최외곽 전자가 3마리였다. 3마리밖에 안 돼. 탄소보다 수에, 리베, 붕소 같은, 그죠? 이거는 3마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5마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3마리를 벗어 던지고 싶어 합니다. 그 방향으로 환원, 이런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죠? 근데 탄소는 딱 정점에 있어요. 4마리이기 때문에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화학 반응에 다 관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산화와 환원이 다 가능해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의 특징은 정을 안 줘요. 정을 나눠줘야 되니까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바람 못 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한 번도 바람 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피었지 양다리 걸친 적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 진짜예요? 그거는. 그래서 탄소는 바람둥이다. 담배 속에 탄소 필터 있죠. 탄소는 숯은요 쉽게 흡착이 되고 쉽게 탈착이 돼요. 잡았다 놨다. 그죠? 간장 담글 때 숯 넣으면요 불순물 제거되고 박테리아도 제거된다고 나왔더라고요. 탄소가, 그죠? 수질도 이 화성탄소 집어넣잖아요. 그죠? 갑자기 오염되면은. 탄소가 그만큼, 근데 탄소 자체는 결합력이 약해요. 바람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가 있다는 얘기는 마치 비어있는 것 같아요. 곰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죄송해요. 요새는 곰보가 없으니까. 제주도 돌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떡을 만들 때, 백설기하고 인절미의 차이는, 인절미 막 칩니다. 그죠? 조직이 침이라면 인절미가 되고요. 안에 구멍이 다공질이면은요, 저거가 돼. 백설기, 그죠? 그래서 무협조음에 명검 있죠, 명검. 다 잊어버렸어요. 에러스 때문에, 항상 책장 밑에다가 무협지 놓고 본 기억이 많은데, 참 재미있죠. 요즘 무협지 안 보더라고요. 근데 명검이라고 하는 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와서 생각이 그래요. 대장쟁이가, 칼을 만드는 대장쟁이가 있다면, 평생에 딱 하나 만든 거예요. 때리고, 단조, 냉간 단조, 그것도, 그죠? 때리고, 또 때리고 하면요, 조직이 무지하게 치밀해집니다. 치밀해지면은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런. 단조라는 게 되죠. 일본 돈은 다 단조거든요. 아십니까? 단조로 평생 때렸다. 그럼 100% 명검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때렸으니까 그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은, 그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들어가면은 마치 이게 결합, 이게 탄소다. 여기는 안 붙잡아. 그러니까
이 탄소가 들어있으면요, 이걸 당기면은 분리돼 버려요. 왜냐면은 굴러가기 전에 분리돼 버려요. 한 번 더. 굴러가는 건 쉽고 분리된 건 어렵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그죠? 근데 왜 주철이나 이 돌멩이나 분필 같은 거는 왜 깨지거나 취성이 강하냐, 분리되냐, 분리파괴냐? 그거는 다공질이 얘기하지, 다공질. 그죠? 다공질이란 것은 굴러가기 전에 분리될 수 있고요. 조직이 치밀하면 어때요? 치밀하니까 붙잡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분리가 안 돼. 먼저 굴러가 버립니다. 그죠? 슬립이, 쌍정이라고 하는 슬립, 미끄러져. 그죠? 대부분 이해하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 물성의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치밀할수록 어때요? 인절미처럼 된다. 인절미가 되고. 그죠? 예? 늘어난단 말이에요. 찰지다 이거죠. 전성, 인성, 전연성. 가늘게 뽑을 수 있고, 금 같은 거, 금. 그래서 비싸다는 금이. 가늘게 뽑을 수 있는. 그러면은, 고체는 이렇게 전단에 저항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강도까지. 근데, 유체는, 물 같은 경우는요, 열진동이 증가해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본드가 녹았다. 혹은 메주덩어리가 동물의 구형처럼 됐다. 그죠? 구슬처럼 됐다. 그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전문가 입장에 그걸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모델이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떻든, 이게 이제 뭐예요? 구슬처럼 이게 굴러가요. 굴러가기 쉬운 상태가 됐다. 굴러가는데 저항이 없다. 아무리 작은 힘을 가해도 굴러가게끔 하는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굴러가야 돼요. 굴러가게끔 하는 그게 전단력이거든요. 굴러가는 게. 그죠? 굴러가게끔 하는 힘이 작용했는데도 버티다가 굴러가면 그건 고체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게 그 겔이랄까요? 걸쭉한 거. 죽 같은 거 보면은요, 굳으면 고체예요. 내가 볼 때. 그죠? 묵 같은 것도. 그죠? 끓이면은 액체죠. 그죠? 그 차이는 뭐냐? 걸쭉한데 약간 그 국그릇을 이렇게 숙여놓으면은요, 액체라면은 흘러요. 금방 안 흘러도 다시 흘러서 중력에 수평이 되도록 갑니다. 그거는 액체입니다. 아무리 작은 전단력에도 굴러가니까. 잘 굴러가면은 점도가 묽은 거고요. 점성계수가 작은 거고, 잘 안 굴러가면은 점도가 큰 것 뿐이에요. 그죠? 크고 점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일단은 전단력이 작용했을 때 움직여 가야 된다. 그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죠? 일단 움직이면 액체고, 움직이지 않고 어느 정도 버티다가 움직이는 건 고체다.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정확하게. 왜냐면 이 학자들은 정확하게 하거든. 우리는 얼쭉 그냥 흘러가면 유체고 그냥, 아무 힘도 저항 못하면 그냥 유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문가들은 딱 전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단력에 저항 못하면은 사실 인장력도 저항 못하고 압축도 아무도 저항 못해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모든 힘에 다 저항해야 돼요. 수직적인 힘만 저항하고 수평으로 저항 못하면 살짝만 누가 옆으로 얼굴이 찌르면 그냥 무너지죠. 그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작용한 힘에 다 저항해야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고 이거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하나의 힘에도 저항 못하면 그 힘 때문에 무너집니다. 유체도 마찬가지예요. 전단력에 저항 못하는 고로 어떤 힘에도 저항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힘에 저항 못하는 게 유체예요. 유체는 부드럽죠. 흘러가면 그죠? 근데 이제 압력하고 달라요. 전에 압력은요, 고체라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는 이 유체 물입자에 작용하는 옆에 있는 모든 물입자가 다 수직 방향의 힘을 줍니다. 압력을. 그래서 모든 방향의 힘이 똑같기 때문에 갈 구멍이 없어 어디. 그러니까 정지 유체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다 앞뒤 좌우 상하 다 눌러버리면 그거는 그 힘에는 무한대의 힘을 견딥니다. 그런 힘은. 무한대라면 좀 너무 심했나. 무한대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액체가 짜부러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게 액체라면은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없죠. 항상 흘러버린다. 형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어떤 힘에도 제한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이거는 유체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시키기 위해서. 여기 물방울이 이렇게 천장에 물방울입니다. 근데 하나는 물방울이고 하나는 얼음, 고드름이에요. 고드름. 이제 물이 얼 수도 있으니까 이거 물 입자고 이거는 고드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단면과 이 단면의 물의 단면과 얼음의 단면이 어떤 힘에 견디죠. 어떤 힘에 견디는데 이 부분에 걸리는 응력, 그러니까 견디는 힘과 이 단면이 견디는 힘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은 이건 거의 제로나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단면을 분리시키는데, 그죠? 단면이 견딜 수 있는, 인장력에 견딜 수 있는 힘, 단면이 견딜 수 있는 내력, 힘은 이 단면과 이 단면에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일단 차이가 있다 없다. 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이고 물방울이고 이거는 얼음이라니까. 그럼 얘기를 못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이거는 뭐 저항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력이 없다. 견딜 수 있는 응력이 없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상당히 큰 힘을 견디죠. 그죠?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얘기 안 하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이 힘의 차이가 없어요. 견디는. 이해가 안 되죠. 이 물방울은 어때요? 떨어져 버리죠. 그죠? 똑딱 떨어지죠. 그죠? 고드름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얼어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실제로 여기 견디는 힘은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 물 입자가 있을 때, 물 입자가, 이거 끌어당기는, 이 인장력에 저항하는 요 힘은 엄청나요. 상상을 초월할 때 엄청난데, 얼음하고 똑같으니까, 얼음 떼려면 떼져요. 엄청나요. 그런데 왜 이거는 힘이 없는 것 같냐? 잘 보세요. 이 물방울이, 이 단면이 분리되는 경우는 없어요. 물방울을 고속 촬영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물방울이 똑 떨어질 때 보면은요, 허리가 잘룩해져서 떨어지네. 왜 잘룩해질까요? 흐르니까. 전단력에 저항 못하니까, 물은 흐릅니다. 그죠? 흘러서 떨어진 거예요. 허리가 잘룩해서 똑 떨어지지, 허리가 잘룩 안 해지고 그냥 이게 똑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이걸 똑 떨어지게 하려면요, 엄청난 힘을 가해야 돼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말이? 그래서 전단력에 저항 못하니까 인장에도 저항 못해요. 그죠? 실제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전단력에 저항 못하니까 결국은 이 물방울은 그냥 힘없이 떨어진다. 마치 인장에도 저항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나 고체라는 그릇에 이게 뭐 땡크랄지 뭐 공기가 이런 데 담겼을 때는 압력을 아주 올려도 이때는 무한대의 압력에도 파괴가 안 된다. 누가 파괴되면 고체라는 그릇이 파괴되겠지. 땡크가 폭발하고 그죠? 유체가 파괴됩니까? 그건 없다. 그죠? 그래서 고체라는 그릇에 담겨있을 때는 뭔가 힘에 저항하는데 그거는 압력이라는 힘. 그거는 정지에 있고 어떻든 그 유체의 모든 방향에서 다 눌러주니까. 그죠? 근데 이쪽은 누르는 이쪽은 빠져나갈 새 나갈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버려요. 유체는. 그죠? 응? 이제 구멍을 뚫으면요 다 여기 누르는 여기는 이리 새버리죠. 그죠? 응? 흘러버리죠. 그죠? 막아야 압력이 그죠? 압력이 걸린다. 뭐 말이 좀 감이 잡힙니까? 왜 전단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죠? 그리고 이게 액체인지 고체인지 애매한 경계 부분에서 마그마 같은, 그죠? 조총 같은 거, 그죠?
걸쭉하니 이런 것들은 이게 도대체 액체인지 고체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있겠죠. 그때 이 전단력에 저항하냐 안 하냐, 그죠? 일반적인 뭐 확실한 유체는 다 알죠. 뭐 이거 유체인지 아는데 애매모호한 경계면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정확하게 이걸로 판단하면 되겠다, 그죠? 압력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드렸죠. 유체 역학에서는 압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체의 정의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 두 번째 유체의 구분이 있어요. 유체도 기체도 뭐 이상기체가 있었죠. 유체는 그러면 그 유체는 그럼 뭐냐? 보통 액체하고 기체입니다. 알겠어요? 이 유체예요. 액체, 고체를 뺀 나머지는 유체다. 그죠?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고체는 고체고, 유체는 액체하고 기체다. 그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액체는 보통 압축이 안 됩니다. 액체는 보통 압축이 안 돼요. 비압축성 유체다. 액체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체적이 줄어들지 않죠. 그죠? 압축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일단 이 기체는 뭐예요? 압축이 되죠. 기체는 압력을 가하면은 체적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압축성이나 비압축성이라는 것은 압력의 변화에 대해서 밀도 변화가 있냐 없냐. 압력의 변화가 되면 밀도가 변하냐 안 변하냐. 밀도가 변하면 뭐예요? 압축성이고, 밀도가 변치 않으면 비압축성인데, 밀도라는 변수가 상수가 되냐 변수가 되냐는 건데, 밀도가 변한다는 것은 이제 해석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변수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밀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밀도가 안 변한다면 해석이 쉬워지죠. 그럼 우리는 항상 해석이 쉬운 쪽으로 몰고 가죠. 그러면 웬만한 유체는 다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웬만한 유체는 다 비압축성 유체다 이거죠. 그럼 액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설령 기체라도 닥트 안에 그렇게 뭐 고속으로 흐르든가 기체라도 닥트 안에 공기가 간다. 그거는 비압축성으로 가버립니다. 압축성이죠 사실은. 따지면 기체니. 그러나 기체도 압축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무시할 정도가 되는 상태라면 웬만하면 다 비압축성을 몰아버립니다. 왜? 비압축성이 돼야만이 해석이 간단해지고 복잡한 수학이 안 나옵니다. 수식이. 그죠? 간결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액체든 기체든 다 비압축성으로 취급한다. 기체도 뭐 저속이랄지 저속이랄지 유체에는 흐르면 거의 공기 같은 거 다 비압축성이고요. 압축성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압축성으로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일 때 어쩔 수 없이 압축성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같은 액체는 분명히 비압축성입니다. 그러나 워터엔 뭐 수격작용 같은 게 있잖아요. 아세요? 수격작용? 그거는 압축성이거든요. 압축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충격파가. 그러니까 수격작용을 해석할 때는 설령 물이라도 일반적인 비압축성 유체라도 압축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뭐 수격작용을 압축성 해석하면 이제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거의 출제가 안 돼. 또 기체 같은 경우도 뭐 마 1이 1 넘어간다. 막 압축성 초음속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응? 이런 유동이다. 그러면 그거는 압축성 말고는 해결이 안 돼. 그죠? 음속, 소리 속도랄지 이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압축성으로 이제 가야 돼. 그죠? 가스 같은 거는 압축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압축성 개념으로 주로 이 해석이 주류다. 그 다음에 이제 점성이 있으면 점성이 있냐 없냐인데, 점성 유체와 이제 뭐 또 비점성 유체가 있는데, 그건 또 안 나왔네. 점성이 있구나. 그건 좀 이따, 점성 뒤에 나오네. 그 다음에 유체 정력학과 유체 동력학.
정지 유체가 있고요. 가만히 있는 유체. 그 다음에 유동 유체가 있습니다. 유동 유체. 정지 유체는 저수지 같이 물이 가만히 있을 때, 그죠? 유동 유체는 파이프 안에 물이 흐르죠, 그죠? 또 강물도 흐르죠, 그죠? 이런 유동하는 유체냐, 정지 유체냐인데, 정지 유체는 압력만이 작용, 압력만이 있어, 압력.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정력학이라고 해요. 유체 정력학. 유체 정력학이래요. 정지 유체를 다루는 게 유체 정력학이고, 그죠? 이거는 유체 동력학이라고. 이 학문이 유체 동력학인데, 동력학이 어렵죠? 웬만하면 정력학을 하고 싶죠. 그죠? 기초는 정력학에서 나오겠죠. 그죠? 동력학이면 뭔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뭐, 동력학도 해야겠지만, 이 그러니까 정력학에서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전단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단력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는 거고, 전단력이 작용하면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흐른다는 얘기죠. 그 얘기니까 정지유체는 전단력이 제로다. 전단 능력이나. 이거는 전단력이 제로가 아니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 유동유체에서도 전단력이 제로다. 전단력이 제로인데도 흐르는 놈도 있네. 이게 이거는 비점성이에요. 비점성. 점성이 없어요. 이거는 점성유체. 말이 좀 막 나가네, 지금. 비유체. 그러니까, 점성이 있다, 없다는 것은 끈적거리는 게 점성이죠. 묽은 게 이제 점성이 적은 거고, 묽은 것이 도가 지나쳐서 완전히 묽은 것은요, 유체가 파이프 안에 물이 흐를 때 압력이 떨어집니다. 압력 강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찰 때문에, 그죠? 마찰이라고도 부르고, 점성하고 관련되니까. 마찰 계수가 점성 계수 함수 쓰니까. 만약에 비점성이다. 점성이 없다면요, 파이프에 물이 흐를 때도 압력차가 없어도 흘러요. 우리가 전기 저항이 없으면요, 전압차가 없어도 전류가 흐르죠. 그것처럼, 마찰 저항이 없다. 마찰 저항이 제로인 유체는 흐를 때 마찰이 없으니까 압력 강화가 없어요. 그런 유체는 존재하지 않죠. 이상 유체죠. 이상 유체. 예? 이거는 이상 유체, 이거는 실제 유체예요. 이건 이상 유체. 비점성이면서 비압축성.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압축성과 비압축성인데, 모든 유체는 다 압축성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압축성이 크냐 적냐예요. 압축이 안 되는 유체는 없어요. 물도 압축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나눈 것은 그래도 비압축성으로 봐도 되는 유체를 우리가 비압축 해석하는 거고, 본질적으로 모든 유체는 압축성이 있습니다. 그죠? 압축이 많이 되냐 적게 되냐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100% 압축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압축성을 보고 싶죠. 보고 해석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죠? 현실적으로. 압축성이 적은 것은 비압축성이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요, 비압축성이에요. 실제는 점성이면서 압축성이다, 이거예요. 이게 실제 유체고요. 이거 이상유체. 이게 뭐, 말이 되나? 막 썼는데. 이런 건, 이상유체가 뭐냐 물어본다면은, 비점성이면서 비압축성 유체다. 그죠? 점성도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묽은 거예요. 액화헬륨 정도 되면 진짜 액화헬륨을 만들어 보니까요. 저도 뭐 문헌에서 봤지만, 초전도 현상 알죠?
초전도는 다 알죠? 뭔지. 초전도 할 겁니다. 초전도 현상과요, 초유동 현상이 발견됩니다. 초유동이라는 것은 마찰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액화헬륨이 가장 액화시키기 힘든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액화가 되는 순간, 4.25 K 정도 액화되는 순간, 조금 논도를 낮추니까요. 그렇게 초유동과 초전도 현상이 생겨요. 그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상 유체란 것은 그렇게 점성이 없고, 압축성도 없다. 그죠? 이렇게, 응?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용어에 대해서. 아까 뭐 하다가 그랬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유체가 정지했을 때는 전단 응력이 없습니다. 전단 강도는 물론 무조건 제로고, 전단 응력은 다릅니다. 아세요? 정지 유체에는 당연히 전단 응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단력도 없으니까. 그러나 유동 상태에서는 전단에 저항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리 작은 전단이 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단력이 작용하면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흐르는 상태에서는 전단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흘러가는 유체에서는 전단 응력이 존재하는데, 똑같은 속도로 흘러갈 때 전단 응력이 많이 발생되는 유체는 점성이 큰 겁니다. 전단 응력이 적게 발생하는 것은 점성이 작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흘러갈 때 이게 굴러가는데 많은 저항이 걸린다. 그죠? 전단 응력이 많이 걸리는 것은 점성이 큰 거고, 전단 응력이 적게 걸려도 막 굴러가면은 점성이 작은 거다.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유체도 초기에 항상 이렇게, 그죠? 여기 입문하려면 유체에 대한 정확한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유체가 뭐냐. 그죠? 이런 게 기초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점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점성은 뭐 끈적끈적한 정도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점성인데, 공기하고 액체하고 기체는 누가 점성일까요? 당연히 액체가 큽니다. 기체는요, 마찰이 적어요. 닥트 안에 공기가 흐른다. 압력가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파이프 안에 물이 흐른다? 압력가가 많이 돼요. 아시죠? 네? 일단은. 왜 그럴까요? 왜 액체보다 기체가 압력가가 적을까? 액체는 밀도가 커요. 빽빽하기 때문에, 이 벽을 안에 그 파이프 아니라면 이 유체가 안 나가 이 벽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벽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막 긁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죠? 갈고리로 긁히는데, 갈고리 몇 개 안 된 거하고, 밀도가 크면은요, 훨씬 더 많이 그 벽을 긁을 거 아닙니까? 마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밀도가 큰 놈이, 압력 강화가 크죠? 마찰이 크고, 점성이 큽니다. 그죠? 기체는 점성이 작겠죠. 그래서 액체는, 이제 온도에 대해서, 아까 말한 팥죽, 무슨 죽? 호박죽. 죽은요, 저는 호박죽 별로 싫어하는데, 하여튼 호박죽은, 식으면은 굽고, 끓이면은 묽어지죠. 그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성이 작아진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분자 간 평균 거리가 길어지죠. 분자 간 거리가 작아지면은요, 점 더 커지고, 어느 이하로 되면 고체가 돼버려요. 붙어버리면은, 본드처럼 붙어버린다니까. 이게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붙어버린다니까. 그죠? 그는 점성 계수가 뭐 무한대처럼 엄청 커버리네. 그죠? 이게 안 굴러가니까. 그러나, 이게 열 진동이 증가하면 어때요? 들뜨죠?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잘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체적이 늘어나면서. 그죠? 그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증가해서 아무래도 점도가 묽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할 수 있고, 그러나 기체는, 공기 같은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마찰이 심해져요. 점성이 증가됩니다. 액체하고 반대가 돼버려요. 이상하죠? 기체는 원래 분자한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으니까, 아까 그 문제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액체일 때 하는 얘기가. 충분히 뭐, 독고다이로 존재하는, 혼자 이제 각자 존재. 근데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더 많이 때려. 여기도 많이 때리고, 막 서로 충돌하고, 막 벽도 많이 때리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 운동이 증가하니까 충돌 횟수나 충돌 강도가 증가하죠. 그게 저항으로 돼요. 그게 잘 못 들러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의 운동이 증가해서,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분자 간 충돌 횟수나 강도가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뭔가 흐르는데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이해가 되나요? 거기를 쓴 것 같은데. 온도가 올라가면 점성이 증가한다. 그 이유는 분자 간의 충돌로 인한 마찰의 증가 때문이다. 알겠어요? 예? 이해하시죠? 외우란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제가 상식화해야 된다. 그죠? 일반 상식화해야 돼. 그래야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현상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다 코드화 작업해서 참 현장 엔지니어들이 어떤 문제 되면 그 코드만 가지고 해결책을 하면 참 좋아요. 우리가 나는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뭡니까? 논리적으로 유추해서 해석해야 그죠? 그것의 기반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다고 다 실험해서 우리가 뭐 내 돈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사 돈 얼마 받는다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야지. 아유, 오늘 저녁에 가서 실험 한번 해봅시다. 자재비하고 이거 떼가지고 인건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에너지 문제도 좀 앞으로 좀 앞서가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을 코드화 작업을 해야겠다. 그죠? 에? 그래서 누구나 현장에서 이 단말 스마트폰 같은 걸로 연결만 하면은 바로 코드를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대가 언젠가는 오리라 봅니다. 그죠? 그러나 좀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외국에도 많이 그런 코드화 작업이 되어 있는 것도 좀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죠? 바꿔야 되고 그래서 아직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모든 거를 독단적으로 현장에 있는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책임지게 하면 안 돼. 그죠? 어떻게 사람이 만능은 될 수 없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그죠? 누구한테 물어보고 뭔가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자기 땄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성에 대해서, 왜 우리가 처음에 중요하게 얘기냐면은, 에너지란 것은 마찰입니다. 유체에서는. 그죠? 압력 강화. 마찰력을 이기기 위해서, 펌프 동력이랄지, 물론 이제 실량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유로의 그 압력 강화가 이제, 일종의 에너지다. 압력 강화 많이 되면 에너지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압력 손실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점성이라고 하는 거죠. 압력 손실이라는 건 점성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점성이 없으면은 압력 강화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성에 대한 어떤 그죠? 법칙, 뉴턴의 점성 법칙인데 이것도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